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주식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개굴개굴 팍팍! 네, 넣어드렸네요. 오늘 월요일장이죠. 많이 힘들죠. 최근 우리나라 시장 많이 힘들어요. 주가도 많이 빠지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많이 힘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 이 스탠스 방향 자체가 어디냐만 알고 있으면 이 조정에서는 자유롭게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항상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이 방향을 설정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주가는 그 추세대를 만들어서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추세대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줄 때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물량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할 때 매수하는 전략을 쓰신다면 이 조정 구간도 잘 이겨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25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점프 하겠습니다. 자, 빨리 날라왔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슈 탑 5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날라왔네요. 자, 이번 주 월요일장에는 항상 있잖아요. 이슈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이슈는 뭐냐, 이렇게 재료가 될 만한 종목들, 그죠? 그래서 이슈를 잘 체크해 보야 한 주간에 주식하는데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에 이슈 종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미국 대선 19일 3차 토론 앞두고 진흙탕 싸움. 이거는 미국 대선 관련주는 결정이 나는 순간에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보지 말자 결정이 나서 그때 툭 치고 올라가요. 힐러리 관련주는 저번에 얘기했던 인디에프, 그 다음에 코엔텍, 현대통신 이런 관련주거든요. 이렇게 한번 틈새시장 공략하는데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온나라주범, HFC, 단계적 감축, 자 미중 포함 200여 구 전격 합의, 탄소 배출권 지금 온나라 관련주들 있죠. 한솔 홈테코라든지 이런 거, 이건산업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빨리 추워진 날씨 난방기 가정 기대감 업, 그죠? 이렇게 맨날 움직이는 게 파세코, 그죠? 파세코 같은 거 그 난방기 파는데, 그 다음에 3일 이런 거, 삼진 3일 이렇게 해가지고 온수매트 이런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겨울 땐 계정, 그 다음에 쌍방울, 대연, 옷 만드는 회사들 있죠. 그 관련주들 항상 계절 타마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생존의 안간힘 현대중공업 설립 이래 최대 사업부 개편. 현대중공업 바닥에서 많이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매물대에 걸려 있거든요. 전정고점에 매물대가 걸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돌파하면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국내 철강 수입 업체 중국산 가격 급등의 당호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들이 살짝 움직였죠. 현대제철, 포스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되게 저점에 있거든요. 저점짜리에 잡혀 있다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도 철강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월요일장이고 시장이 전주하고 이번 주까지 조정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재료가 많이 안 나와요. 시장이 좋을 땐 재료가 많이 나오고 시장이 안 좋으면 재료가 많이 안 나와요. 탑 20바에도 주가에 미치는 그 재료라고 그러거든요. 재료가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잠깐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죠. 월요일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점 2070포인트를 맞고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요 라인이 우리나라에 울고 노는 박달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다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이게 매물대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게 좀 두꺼워요. 그래서 쉽게 올라가진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프업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100포인트, 2010포인트 나이에서는 매수에 가담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 라인은 왜 그러냐면 추세대를 만든 자리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향을 저점을 계속 롤링을 한다 이렇게 높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빠질 때 꺾어가는 골이 만들어지거든요. 주가라는 거는 바로 외바닥으로 갈 수 없어요. 산에도 보면 골이 있잖아요. 주가도 똑같이 골이 생겨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골이 있잖아요.
저점이라는 거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점을 높여가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가는지를. 야, 이렇게 또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움직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저점을 높이고 오늘 꼬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나이 때 또 한 번 들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밀렸으면 쫙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들은 매수 가담할 수 있는 자리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코스닥은 봐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코스닥이거든요. 자, 코스닥이 어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요 라인, 그다음에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어때요? 자, 어때요? 추세를 어때요?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밑바닥을 높여가고 있죠. 그리고 조정파라는 얘기예요. 700포인트를 잡아놓고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렇게 만들어요. 이 안에 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정을 줄 때 낙폭은 클지언정 저점을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윗방향으로 열려있어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박스권 상단에 매도.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닥은 시세를 눌러요. 이거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네요. 코스닥은 있잖아요. 항상 시세를 눌러요. 시세, 가격을 누른다는 얘기예요. 조정을 할 때 가격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가격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프로테지가 커요. 거래소와 다르게. 어떤 거는 막 10% 빠지는 것도 있고 하루에 어떤 거는 막 14% 파는 것도 막 이거거든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조정을 줄 때 깊게 들어간 건 올라올 때 깊게 또 빨리 올라가요. 가격을 내린 종목들은 가격을 치고 내려오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 빵빵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털어줘야 좋아요. 그죠? 이렇게 가격의 메리트가 있어야 빵빵 치고 올라가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쭉 빠졌다 쭉 올라와요. 그래서 내 종목이 시장이 빠질 때 확 빠졌다 걱정하지 말아요. 거래만 안 터지면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결국은 올라온다. 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그거 팔고 또 다른 거 사서 수익 내야지. 수익 못 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꼭 그거를 가지고 내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 빠지고 있다.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시장 안 좋으면 그냥 쉬면 돼요. 계좌 끄고. 아셨죠? 그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또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네요. 20회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 예상 체결가가 시가와 가장 비슷하게 맞춰지는 시간대는 몇 분일까요? 8시 30분, 그 다음에 6시, 8시 45분, 오전 8시 55분이 가장 시가와 비슷하게 체결가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도봉쇼가 8시 10분부터 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8시 10분부터 어디까지요? 09시까지 쫙 움직여요. 그러면 요건 다 허수고요. 한 8시 한 55분 지나야 아침에 시가가 형성이 돼요.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막 하한가 이렇게 누르는 것도 있고 막 상한가 만드는 것도 다 장단이에요. 예, 아셨죠? 왜 그러냐면 장전 시간회가 8시 30분에 체결이 돼서 8시 30분 이전에 움직이는 거는 허수라고요, 허수. 그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 매매도 8시 30분이면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8시 55분, 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윗꼬리가 있는 캔들은 영망치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윗꼬리 있죠? 이렇게 영망치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된 게 영망치. 그 다음에 이거는 망치형.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영망치잖아요. 자, 조정의 캔들 출현 시 다음날에 캔들 볼 수 없이 무조건 저점이다. 아니죠. 그 다음날까지 봐야죠. 예. 자, 윗꼬리가 길수록 단타성 투기가 많다고 판단된다. 자, 윗꼬리가 많다. 이렇게. 예. 꼬리가 있는 캔들 있잖아요. 윗꼬리가 많다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났다는 거죠. 예. 자, 저점에서 나오면, 좋지 않다. 저점 포인트가 가장 맞는 게 영망치형이고, 비석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요 라인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 백허그 4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자, 고점에서 매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죠. 예. 영망치형에 대한, 설명을 하죠. 고점에서는,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고점에서는, 자, 영망치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점에서는 얘기가 바닥 포인트고 이걸 반대로 고점에서는 매도 포인트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캔들의 에너지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바닥이 반대. 그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은 바닥 따질 때 많이 나가잖아요. 원바닥, 투바닥, 쌍바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자, 이렇게 첫봉, 그다음에 쌍봉, 그다음에 3천짜리 요 자리는 고점이에요. 그럼 얘를 뒤집어 놓으면 쓰리바닥이 되는 거죠. 밑에서는 쓰리바닥은 좋은 거고 위에서 3천짜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답은 4번.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에 가장 관련성이 깊은 종목은 이렇게 있어요. 자, 시총 10조, 넷마블 상장 코앞, 태풍의 눈,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넷마블 상장 관련주를 찾아라. 이 포인트인 거예요. 넷마블 상장 관련주를 찾아라. 이거는 시장에 관련된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카카오, YJ 게임즈, SK컴즈, 그 다음에 LG 렌트카. 답은 2번, YJ 게임즈. 이렇게, 시장의 연관성. 이건 뭐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영인프론티오,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솔고바이오, 막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넷마블 상장 관련주는 YJ, 그 다음에 CJ ENM.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재료의 종목이 뭐냐. 이렇게 보면 테마의, 테마 종목 찾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다음에 넷마블 관련주 막 이슈가 되면, 이 YJ 게임주 보면 막 움직여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 이유, 이렇게 한번 잘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의 연관성이죠, 연관성. 주식은 대장과 부대장이 있거든요. 대장이 나오고 부대장이 따라가요. 근데 요즘은 대장만 가다가 부대장은 지쳐요, 이렇게. 거꾸로 가. 옛날엔 같이 움직였거든요. 대장이 가면 부대장들이 잡아주면서 대장이 더 세게 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 코스닥은 대장주를 건드리라, 이런 얘기 있거든요. 자, 다음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이유. 파라텍, 이엔스니, 대륙제관 이렇게 있어요. 자, 봐요. 정부가 스마트 공장에 5천원 투자.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삼성 M&A 기대 아니죠. 안철수 창업국가의 거기는 모든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 답은 4번이죠. 예. 소화기 관련주라고 이렇게 테마에 엮여 있어요. 예, 파라텍, EN3, 대륙제관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예. 소화기 의무화. 그러니까 신선하잖아요. 예. 신선한 종목 이슈들은 관련주를 꼭 봐야 돼요. 한번 급등락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 체크를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나열이 바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서울의 온도, 그죠? 서울의 15일 서울의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가고 후덥지근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 곳 미세먼지네. 팩트는 뭐냐? 미세먼지. 미세먼지네. 이 미세먼지 관련주로 찾아라. 이 얘기네요. 자,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 오늘 서울과 경기 중부지방에 5km 안팎에 시야가 좁아진다. 초세먼지 역시 전국 곳곳에 나쁜 상태로 보였다. 이렇게 예제가 있네요. 이건 뭐죠?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각해야겠죠. 그죠? 마스크. 그죠? 50, 웰크론. 근데 공기청정기, 크리엔 사이언스. 이렇게 보는 거죠. 쉽죠? 예. 한번 종목들 한번 차트 한번 돌려볼까요? 예, 50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절 탐화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자, 자리 만들고 있죠. 자, 이렇게 저점을 잡고, 고점을 잡아놓고, 저점에서 꼬똥꼬똥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웰크론 볼까요? 웰크론.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계절 테마 매집 잘 돼 있네요. 위로 쏠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크린 앤 사이언스 볼게요. 자, 크린 앤 사이언스 어때요?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네요. 패스. 조정하면서 저가를 높이고 있다. 시장만 받쳐주면 한번 들어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가지 종목들 다 만들고 있죠. 예. 계절 테마라고 그러죠. 겨울 때는 항상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겨울. 그죠? 전기차 움직이고, 사물 인터넷 움직여요. 사물 인터넷 보고, 그죠? 전기차,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공기 관련주, 그 다음에 난방 관련주. 그죠? 이런 것들 계절 테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옷 관련주 있잖아요. 예, 대연 SG, NG 막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맨날 이때 되면 움직여요. 그래서 계절 테마를 잘 보면 좋아요. 얘는 내년 3월까지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차는 중국이 난방하면 있잖아요. 공해가 많이 일어나서 자동차 정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전기차들도 많이 움직이거든요. 전기차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전기차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S. 좋네요. 자리 딱 만들고 있죠. 서 있죠. 예, 그 다음에 우수 AMS 볼까요? 좋네요. 꺾이는 파동이죠. 이렇게 꺾여 들어가죠. 이렇게 꺾여 들어가죠. 이렇게 꺾여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오죠.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상하프론테크, 우리산업. 자, 다 자리 잡았어요. 우리산업. 그죠? 우리산업 홀딩스. 조정의 끝자락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PNT.
오늘 들어줬죠. 그 다음에, 정보도 정책 관련주도 되게 많죠. 이렇게 자리를 다 잡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리를 다 잡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항상 이 계절 테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와 관련 종목들이, 자, 뉴스와 다음 종목들이, 잠깐만요. 문제 좀 보고 트레이더의 경우 매수 종목에 유상증자 공시가 떴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나. 매집만 했다면 언젠가 올라와야지 HT 쓰고 쉰다. 시간을 끌고 되니 빨리 청산한다. 물량만 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기다린다. 자금 확보를 위해 3개월은 기다린다. 답은 2번이에요. 예, 답은 2번. 악재가 나온 거잖아요. 악재는 매도예요, 매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악재가 나오면 바로 매도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간과의 싸움이고,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악재가 나오면 어때? 이렇게 물량이 딱 터져요. 뭐 차이나 그레이트드 뭐 이런 것도 보면, 한미약품 볼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분산이라고 했죠. 더 빠지죠? 정말 더 빠지죠? 이 더 빠지는 거예요. 분산이 있어가지고 쉽게 안 올라온다고. 여기는 팔기 위해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종목은 분산이라는 거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지만 더 밑에 빠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한미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떨어지는 칼날이죠. 일단은 분산이라는 거는 악재가 나온 거는 무조건 보지 마세요. 아셨죠? 거기에다 거래까지 터졌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절대 보면 안 돼요. 이게 3박자죠. 자, 거래. 그 다음에 시세. 마이너스 큰 거. 그 다음에 악재. 이건 3박자예요, 이건 3박자. 그냥 보지도 말고 그냥 시장가 매도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장가 매도. 보지도 말아야 돼요, 이런 거는. 거래가 터지면서 악재가 나오고 시세가 마이너스 큰 거는 그냥, 팔아야 돼요. 나 시간이 많은데 안 돼요.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사이클 제대로 걸린 거 있잖아요. OCI가 60만원에서 얼마까지 빠졌었어요. 그죠? 현대중공업 60만원에서 얼마까지 빠졌어요. 그죠? 현대차 얼마, 20만원에서 얼마까지 빠졌어요. 기아차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사이클에 잘못 걸리면 진짜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손절하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빨리 청산해야 돼요. 악재가 나오면. 그죠? 그래서 거래까지 터진다 그러면 오래 걸려요. 자, 다음 종목을,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중에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투자에게 맞는 것은 어떨까요? 자,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썬코어. 이거는 느긋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을 매수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얘는 급등락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캔들 보면서 얘는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빠지는 것도 봐봐요. 이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 캔들 수로 한번 볼게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12일 정도 올라왔죠. 떨어질 땐 어때요? 가파르게 이 6일 만에, 이 반 6일, 5일 만에 그냥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가격을. 올라간 가격을, 캔들 5개로,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올라간 캔들 보세요. 그 다음에 빠진 캔들 한번 볼게요. 어떤 게 길어요? 얘는 단파동이 강하구나. 짧게 캔들수를 만들어 놓고 길게 빼는구나. 이게 캔들로, 이 일정을 누르던가, 시세를 그냥 누르는 종목이구나. 그러면 이 종목 어때요?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그냥 수익 나면 그냥 바로바로 매물대에서 그냥 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종목은. 그래서 빨리 대응하는 종목이다. 이거를, 느긋하고 여유 있는 분들이 이거 하기엔 정말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KJ 프리테 볼게요. 자, 이 종목 어때요? 끝도 없이 올라가죠? 자, 이런 종목은 시장이 안 좋았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죠? 시장이 좋아지면 이 종목, 바로 떨어지거든요, 이거.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금방 나온다니까, 이런 종목. 그래서 가격이 밴드가 작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패스. 무학 볼까요? 자, 무학은 어때요? 얘는, 이 종목은, 산전수전 다 겪었네, 이렇게. 그죠? 여기 6만 5천까지 갔다가 지금 2만 4천 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값 이렇게 와요. 저점에서 중간값. 눌러 쳐있죠?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은 25,000원 위에서 장기 투자로 들어가면 돼요. 한 번 더 눌렀거든요. 위에 가격 저항대가 있어요. 가격 저항대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바닥을 테스트하고 꼬리를 주든지 돌리는 차트거든요. 이런 거는 바닥에 사놓고 가는 거예요. 3만 원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바닥 포인트 4개가 나오면
비석,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버터플라이, 그죠? 비석, 버터플라드, 그 다음에 백허그, 그죠?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적, 이렇게, 이적. 이 라인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직 바닥을 잡고 있는 거죠. 이건 바닥에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SS컴텍 볼게요. 자, 이런 거는 관리 종목이죠. 관리, 환기,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매매할 가치가 없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들, 환기 종목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건 답은 3번이네요. 예,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좀 이렇게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매매 법칙. 그러니까 밑바닥을 사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수, 장기 투자, 중장기를 끌고 가는 분들, 가격이 싼 거. 근데 가격이 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좋아요.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관리 종목의 지정 기준이 아닌 것은 관리 종목. 자, 사업보고 미채주 맞죠? 자본자식 50%, 공시 위반, 시가총액 500원 미만. 답은 4번이네요. 자,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큰일 나요. 정지당하죠. 예. 자본장식 50% 이상, 공시 의무 위반. 자, 시가총액 500 미만이라고 관리 종목이 지정되지는 않죠. 답은 4번이죠. 예.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상한가 플러스 30% 제동 시효에 이전과 달라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상한가, 하한가 30%. 그 전에 몇 프로였죠? 다 알죠? 여기 이거 지금은 30%. 자, 이거 어때요? 뭐가 달라질까요? 상승폭도 커겠죠. 2배로. 흔히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승폭을 보거든요. 하락폭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상승폭만 보시거든요. 근데 하락도 마찬가지 2배로 더 길어요. 주식에는 기간과 가격이 조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격. 그죠? 기간 어때요? 기간도 늘어났죠. 30%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5일만 빠져도 되는 게 어때요? 5일만 빠져도 되는 게 막 15일, 2배, 10일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격은 어때요? 15%만 빠지면 되는데 30%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조정의 기간이 길다. 기간, 그죠? 조정의 기간이 길다. 그럼 또 뭐 있어요? 시세의 변동폭을 크게 줄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훅 빠지니까, 그죠? 훅 빠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센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한 10% 15%씩 빠져요. 하루에 막 시장 빠질 때. 그건 뭐예요? 다뤄지는 거 뭐냐면 조정이 길다. 시세가 변동성이 크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속성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연속성이라고 뭐냐면 오늘 올라간 게 내일도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간 게 내일 모레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도 올라갈 수 있는 거라 연속성이 크지가 않아요. 이틀 상한가 하면 60%거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오래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상한가. 그래서 거의 45%에서 조정이 들어와요. 상한가 들어간다 그 다음날 15%는 거의 조정이 들어와요. 센 재료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30%와 지금 달라졌던 종목들을 보는 거죠. 예. 아셨죠? 이거는 조정이 길다. 상승폭이 크다. 하락폭 크다. 연속성이 없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양 지수가 하락일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더 밀리는 이유는 가장 타당한 것은 코스닥이 더 탄력적이어서, 그죠? 코스닥 외국인이 없어서, 개인들의 신용 미수 반대 물량 출회로, 그렇죠. 자, 답은 3번이에요. 볼 것도 없네요. 예. 이렇게 3번. 3번이에요. 이 개인들이 신용과 미소를 많이 쓰게 되면 주가가 있잖아. 더 탄력적으로 떨어져요, 막 이렇게. 마지막까지 반대매매 로스콘 물량들이 나와가지고 지수가 한번 휘청 쓰는 거, 이렇게. 그래서 신용장고나 예탁장고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 많이 쓰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 그거 쓰지 마세요,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폭이 더 큰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매매. 내가 의해서 아닌 타에 의해서 그 적정 담보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자기가 반대매매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매매 나간 다음에 그 다음날 반등 들어오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신용 미수 이거 하지 마세요. 예. 투자금을 완전 줄여버리는 거지. 아셨죠? 자, 이렇게 모의고사를 다 풀어봤네요. 그죠? 자, 모의고사를 다 봤네요. 자, 모의고사 보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모의고사 보는 이유는 머릿속에 조금 같은 테마군들, 그 다음에 종목들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예. 테마군들과 종목군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딱 잡아볼게요. 이렇게 맨날 잡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야 돼요. 흔히들 코스닥만 하는 사람은 코스닥만 해요. 코스닥.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코스피. 근데 이게 두 개 다 잘해야 되거든요. 두 개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더 되게 어려워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볼게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어때요? 자, 8월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고점을 찍었죠. 이렇게 2070포인트까지. 그죠? 쭉 자리 잡다가 9월달에 한번 급락 나오고 다시 자리 올려놨고 다시 조정파죠.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그냥 내리급락이죠. 이렇게. 그죠? 자, 8월달부터 어때요? 진폭이 크다는 얘기, 이렇게. 그죠? 떨어졌다가 들어올려서 다시, 코어에서보다는 코스피가, 조정의 세기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뭐죠? 두 개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안 좋으면 코스피를 하고, 코스피가 안 좋으면 코스닥 하면 되죠. 근데 이 밴드대가 잘 있어요. 자, 이 코스피는 2000밴드, 이렇게 잡아놓고, 코스닥은 어때요? 660포인트대. 그죠? 660포인트대를 쫙 잡는 거예요. 오늘 살짝 깨졌죠? 예. 깨지면 내일 반등 꼬리를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밴드 하단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단. 자, 줬다 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물량을 늘리고. 그죠? 200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까지는, 그죠? 660포인트에서 650포인트, 요 자리는 물량을 늘리는 자리여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는, 매수. 여기도 저가 매수. 그죠? 여기는 뭐죠? 지수 밴드 대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 밴드 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오늘 월요일 날, 지수 밴드가 어떻게 끝났냐면요. 종가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2027포인트. 그죠? 이 장중에 있잖아요. 몇 포인트까지 갔었냐면, 장중에 저가가 2011포인트. 그냥 2000포인트, 2010포인트를 잡아준다는 얘기. 여기는 저가 매수. 그럼 어떤 걸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요 라인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럼 어떤 거 사야 돼요? 코스닥은 오늘 많이 빠졌죠. 4포인트 빠졌죠. 또. 이렇게. 또 빠졌죠. 오늘. 장대 운봉이에요. 여기서 뭐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뭐 사기 이전에 많이 손해를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종목들 다 빠지니까, 시장 다 빠지니까.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시장이 종목이 다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살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코스닥은 저가죠. 자, 강하게 올라갔던 조정이 센 종목들. 눌림목이 많이 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요. 자, 유라테크, 뭐 이런 것들. 그동안 못 갔던 거 있죠. 한 달 내내 못 갔던 종목들. 고점을 찍고 이런 거. 뭐 세명전기, 뭐 이런 거. 광명전기. 그죠? 그죠? 광명전기, 세명전기 이런 거. 조정을 같이 받았던 것들 있죠. 이거.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정을 같이 받았다가 들어올릴 때 먼저 들어오거든. 꽉 들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눌림목으로 들어왔던 종목들을 잘 봐야 돼요. 예. 요때는 눌림목. 근데 높이 올라간 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손해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거는 많이 올라간 건 떨어뜨려요. 그래서 저가 쭉 들어왔다 눌림목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뭐 대선테마도 마찬가지예요. 뭐 CCS, 광림 이런 것도 눌림목 자리거든요. 이렇게 봐요. 한번 치고 가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광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죠? 다 파동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잘 봐야 돼요. 깊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다시 라운드 돌리는 이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대형주는 뭐 이렇게 2002포인트는 뭐가 중요하냐면 먼저 터져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올라오는 것들, 그 다음에 저점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보면 돼요. 먼저 튀어 올라오는 종목은 뭐냐면, 이 밴드폭은 되게 얇아요. 2030포인트대 밴드대다 40포인트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먼저 전 매물대에 도달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 금호석유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어때, 여기? 여기 전 매물대죠, 여기. 요 라인들, 그죠? 여기. 요런 것들, 요 매물대죠. 요 라인을 먼저 치고 가는 것들 잘 봐야 돼요. 현대중공업 볼까요? 잘 보셔야 돼요. 어때, 여기가? 예.
여기 어때요? 매물대래요. 전고점이라는 거예요. 전전고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죠? 그럼 여기를 돌파하면 뭐가 나오냐? 여기 뻥 열려 있어요. 그럼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보셔야 돼요. 건설주요. 현대건설 어때요? 여기가 뭐죠? 매물대죠, 여기가. 여기가 넘으면 어때요? 여기는 껍데기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 밴드는. 그러면, 중간가에 올려있는 전고점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종목 한 군하고, 그럼 또 봐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아예 저가에 있는 종목들, 그죠? 뭐, 기아차, 뭘까요? 막, 날바닥, 이마트 어떻게 되나, 뭐, 이마트, 뭐, 예, 이마트, 그죠? 많이 올라갔죠. 제가 추천하고 많이 올라갔죠. 예. 이마트, 뭐, 이런 거, CJ, 지금 이마트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럼 CJ, 이렇게 보면, CJ 대형주 봐봐요. 저 바닥에 있죠? 정말 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거. 그 다음 어때요? 되게 많잖아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이 바닥 쪽에 있죠, 이렇게. 바닥에서 튀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호텔신라 이런 것들 많이 빠졌죠? 빠진 라인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편입을 해놓는 거예요, 이 지수대에는. 그죠? 이렇게는 저가는 바닥주. 그 다음에 여기는 전고점에 매물대 있는 종목들.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2070포인트 이상에는 주도주만 가요. 가는 종목만 가요. 분명히요. 나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2070포인트를 잡아놓고 상단을 잡아놓고 어떤 종목들이 매기가 많이 들어오냐. 바닥에서 아까처럼 끌어올려가지고 전고점에 딱 잡혀있느냐. 이런 종목이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렇게 또. 자, 아까 코스닥은 뭐예요? 눌림목을 줬던 거. 지금 세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 돌아왔으면 얘들 떨어지거든. 그러면 밑에 있는 바닥주들 튀어 올라오거든요.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제일 적지는 라운드 돌리는 것들이. 아까 몇 종목 봤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몇 종목 봤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 CCS? 이런 거. 이런 거 비슷한 종목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요. 그냥 여기 이렇게 놓고요. 잠깐 볼게요. 패턴 검색하면 돼요. 여기랑 비슷한 패턴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패턴이 나와요. 한번 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종목 검색할 때, 여기 바닥을 찍고 눌림목을 줬던 이 비슷한, 종목들 보면 텍셀렉트컴 어때요? 차트 똑같죠? 성문전자. 그죠? 이거 뭐 똑같잖아. 아까 그 차트나 이 차트나.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유형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쉽죠? 똑같은 종목의 유형들을 찾아가서 신뢰도가 높은 쪽이 많이 비슷한 거죠. 성문전자. 그죠? 성문전자나 CCS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패턴 검색을 해서 내가 종목 빨고 힘들어. 그럼 이렇게 비슷한 차트가 뭐 있지? 이렇게 찾아보면 바로 옆에 서치가 돼요. 이거 똑같잖아요. 우리진 플레인이나 뭐 다 똑같잖아요. 성문전자나 동양물산이나 다 똑같죠. 차트 모양새가. 그렇게 패턴 검색을 해서 종목을 발굴하면 돼요. 똑같은 종목을 찾아놓고 그 종목을 보는 거죠. 이게 코스닥의 지금 현재의 포인트대 매수 포인트거든요. 매수 포인트. 근데 또 이렇게 또 그죠. 이렇게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매수 포인트. 이런 종목군들을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근데 볼까요? 자, 지금 거래소는 코스닥 조정이죠. 근데 잘 보면 조정폭이 커요. 쉽게 있잖아요. 쉽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는 코스닥은 감소해야 돼요. 조정이 들어올 때는.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거는 3% 막 이래까지 올라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30%잖아요. 자, 30%에서 22% 마이너스 2%에 끌어올린다 해도 8% 된 수익이 있다고요. 근데 흔히들 우리 개인 투자자 이걸 안 기다려. 그냥 마이너스 몇 프로에 된 것만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코스피죠. 코스피는 어때요? 약해요. 마이너스 2%, 3% 늘어져요. 그냥 밑바닥에서 잘 안 움직여요.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는 코스피는 이 주도주를 발견해야 되고, 코스닥은 저기 라운드 이렇게 돌려오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승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라운드 꺾여서 이렇게 피번나치로 보면 뭐 28% 반등이나 뭐 48 반등, 뭐 이쪽 라인들을 되돌림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센 거 건들면 안 돼요. 왜? 급락 나와요. 시장에 들어서면 그 종목들 올라갔던 것들 거의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비교했듯이 코스피, 코스닥 두 개 다 포지션을 잡아 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왜 안 하셔도 되냐? 종목이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건 같이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뒷산 그죠? 시장 그죠? 세 번째 뭐 재료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타이밍. 자, 이거를 요약을 해놓은 거 타이밍. 잘 안 써주네요, 타이밍. 예, 타이밍 이렇게. 요약을 해. 뒷사람 뭐죠? 매집이라고 그랬죠. 이 매집이 없는 종목 하지 말아야 되고, 시장은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매집돼 있는 종목들은 있잖아요. 매집돼 있는 종목들은, 세력이 있고, 세력이 있는 곳은, 시장이 받쳐줘야 끌어올려요. 시장이 안 좋으면 절대 안 꺼요. 흘러트려요, 이렇게. 그죠? 시장이 안 좋으면 절대 끌어올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료. 이 종목이 올라갈 만한,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 그죠? 왜 올라간 건 무조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만한 재료가 뭐냐? 그 다음에 타이밍. 타이밍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분봉 보는 경우도 있고, 일봉 매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봉 매매도 할 수 있죠. 매수 타임은 분봉을 잡는 게 좋아요. 1분봉, 5분봉, 15분봉. 이렇게 차트를 3개 켜놓고, 이렇게, 1분봉, 그 다음에 5분봉, 15분봉 이렇게 보고, 공통점이 충족을 해야 매수가 들어요. 매수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 이렇게 4개, 3개만 알면 되거든요. 뒷사는 거는 뭐냐? 이거 거래량이고요. 그죠? 시장이란 건 뭐냐? 요즘 시장 어때요? 안 좋잖아요. 시장 많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내 종목도 다 빠져요. 인정을 해줘야죠. 인정을 해주자고요, 우리는. 시장 빠지는데 내 종목 올라간다는 건 욕심인 거죠. 그죠? 시장이 안 좋은데 내 종목만 올라가라, 비나이다, 내 종목 올라가다 절대 안 올라가요. 다 떨어져요. 그럼 이때는 쉬는 거죠, 이렇게. 쉬고, 종목이 분산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그냥 가격만 누를 수도 있어요, 그냥. 가격만 쭉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쭉 누르는 거예요. 겁나게. 그죠? 무섭죠? 막 한 일주일 만에 30%씩 빠질 수도 있고 20%씩 빠질 수 있으니까 코스닥이니까 그걸 딱 머릿속에 딱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보고 이거는 내 종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분산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가 없이 이렇게 쪽쪽쪽 가격을 누르는 거는 그냥 올라가요. 시장 돌아오면.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 매도한다고. 왜? 지금 한 15%, 13% 되니까. 그때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매집이 돼 있고 분산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들고 가세요. 시장에 돌아서면 그대로 올라가요. 왜? 그들은 많이 샀으니까. 그럼 재료는 뭐예요? 다 찾아보면 돼요. 그냥 인터넷으로 쳐서, 이 종목은 뭘까? 이렇게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네이버 씨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한번 인터넷 서치창에다 이렇게 써보고 조회 누르면 다 나와요. 이 종목의 관련들. 그래서 체크하고 타이밍은 뭐예요? 일봉을 볼 건지 주봉을 볼 건지 일봉을 보고서 일봉 매수기법 공부 많이 했죠. 우리가 정배열 일단 정배열 돼야 되고 가격 이평선 정배열이란 건 뭐냐? 가격의 위치 고려야죠. 이빨도 고려야 이쁘잖아요. 정배열 가격의 위치 그게 예뻐야 돼요. 그죠? 그게 정배열이고 역배열은 거꾸로 된 거고 그죠? 정배열 구간 그죠? 두 번째 매집은 뭐 돼 있어야죠. 무조건. 매집 돼 있지 않은 종목들은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일정이라든지 재료. 이거 딱 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전장보다는 오후장. 종가에 붙여서 사야 제일 안정적이에요. 오전장 시장을 바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오후장에 붙여서 매매한다고 하거든, 붙여서 매매해야 돼요. 최소한 오후장에 매매하세요, 붙여서. 그죠? 그 다음에 종가 매매나, 종가 매매는 윗꼬리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장대 이렇게 봉 하나 있고 매도 물량이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튀어 올라오는 이렇게 일봉에서 보고 그죠? 1분봉에서는 어때요? 1분봉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 가격 또 5분봉 그 다음에 20분봉 뭐 1분봉에서 200일선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20분봉에서는 60일선이 되게 중요해요. 60일 이평선 있잖아요. 여기는 매수. 여기는, 여기 20분봉에서도 매수. 그죠? 1분봉에는 200일선 보고, 20분봉에는 60일선 보고, 거기서 정배열에서 만들어지는 구간에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여기서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좀 그래요. 그 다음 매도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1분봉에 60일선을 보고, 이격도 꺾이는 자리에서 매도하면 거의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거, 호가도 좀 봐야 되는데, 호가는 좀 깊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 타임을 잡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어때요? 종가에 사고,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밑꼬리를 주고 딱 당겼어요. 오늘 같은 매수날이죠. 정보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빠지고 있을 때 주식시장은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오전장은 무조건 쉬는 전략을 짜는 거죠. 오전장은. 시장이 막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두성더니. 전저가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요 언저리까지 있죠? 660포인트. 요 언저리까지 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소는 어때요? 꺾였다가 꼬리 달고 쫙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그죠? 이 코스피가 더 세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은 어때요? 한 번 더 밀리면 좀 위험한 자리거든요. 여기는. 한 번 좀 밀리면 위험하네요. 지금 자리에서. 근데 반등 들어와요. 제가 볼 때는 내일 자리에 화요일 날에 반등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루 더 확인하고 체크하고 마지막에 매수하는 거죠. 이게 종가 매매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빠졌지만 내일하고 내일 모레 올라가는 확률이 되게 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매수 물량을 늘리는 거예요. 아침에 얘기했듯이 거래소 내가 갖고 있어. 빠졌어. 그 물량을 늘려도 되는 밴드대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눌러도 되는 밴드대라고 딱 보는 거죠. 근데 눌러도 되는 밴드대하고 눌려서 되지 않을 밴드대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가를 낮춘다고 얘기하잖아요. 단가 낮출 때는 우리가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단가를 낮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떨어져요. 왜 그러면 이게 추세가 만들어서 한 번 만들어진 추세는 계속 빠진다고요. 여기서 물타도 떨어지고 맨 마지막에 고통의 끝자락에 하락이 한 번 더 나와. 끝까지 막. 이게 그러면서 꼬리 쫙 들고 와요. 하락 고통이 안 오거든요. 주식은 어때요? 올라가는 종목이 7부 능선에서 시세를 한 번 더 뽑아요.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 어때요? 쭉 뽑아가지고 7부 등선에서 분산이 일어나거든. 떨어지는 끝파동은 하락 끝까지 고통을 줘요, 막. 너무 괴롭게 만들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죠? 그래서 단가는 이렇게 빠질 때가 하는 게 아니라 올라올 때죠. 저점 자꾸 튀어 올라오는, 저점 잡은 4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줬잖아요. 배웠죠? 그때 올라오는 거를 돌릴 때 물량을 늘려야 빨리 나와요. 근데 흔히들 우리 개인 투자자는 계속 떨어지면서 사거든, 매수를. 그러니까 어때? 단가도 그 단가에서 더 떨어지고 물량만 늘어났고 금액 손실은 커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종목은 올라갈 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종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거기서 물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 타는 게 말자. 단가 낮춘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더 빠져요, 계속. 그래서 마지막 파동에 막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장대 음봉 하나 나와 이렇게. 거기서 털어낸다고요. 그게 하락 끝고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상승의 끝고통은 뭐냐? 7부 능선짜리다. 희열을 주고 마지막에 거래까지 막 빵 끌어올려서 7부 능선에서 주가는 분산이 돼요. 다시 사이클론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거는 즐겨야 되는 거예요. 조정에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지해주고 저항해주고 그죠? 요 라인들을 정확히 잡아요.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라인에서는 매수, 저항 라인에서 매도, 박스권 2000포인트를 2000포인트 잡아놓고 코스피는 2000포인트, 2010포인트는 매수. 거기서 빠져 1900포인트 밑에서는 많이 사야 돼. 그냥 무조건 사면 돼요. 그 다음에 2000포인트에서 2070포인트는 주도주 잘 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때요? 가볍게 매매하세요. 코스닥은 제발. 가볍다 그러잖아요. 보면 탄력이 좋아요. 탄력이 좋다는 거는 뭐냐면, 이 전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타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빨리 오는, 윗거리가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단타 세력이 많아요. 올라가면 팔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그동안 흘러왔던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돼. 얘는 그나마 단타는 뭐냐, 윗꼬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막 지저분한 종목들 보면, 윗꼬리 진짜 많아요, 이렇게. 이거 보면. 봐봐요, 어때요, 장대 음봉부터 시작해갖고, 윗꼬리 올라가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거 봐봐요. 스백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도, 그죠? 윗꼬리 많죠, 이렇게. 올라가려면 팔고, 올라가려면 팔고, 그죠? 꼬리가 많다는 건 뭐냐? 단타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차트 지저분하죠. 음봉, 양봉, 이게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규칙이 없죠, 이렇게. 이건 단타 세력들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 어때요? 올라오면 그냥 팔면 돼요. 이 매물대에서 딱 걸려가지고 팔아버려야 돼요. 그죠?
이거 볼까요? 이것도 그래요. 선택, 뭐, 요즘 뭐, 올라오는 선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리죠, 이렇게 봐요. 장대, 음봉식 막 나오고, 그 다음 어때요? 입꼬리 막 많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의 나이 오면 딱 이렇게 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종목의 성격이니까. 성코아도 마찬가지고, 한번 볼까요? 최근에 움직였던 거 볼게요. 성코아. 그죠? 예, 성코아. 한번 볼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걸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래 걸려요, 오래. 조정의 폭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점프 시간에 얘기했던 제로투세븐 매도 라인 정확히 잡혔죠. 12,000원 위에서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잘 팔았죠. 여기서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왜? 돌아보면 어때요? 다시 요 라인 가 있죠. 잠깐은 아실 수 있어요. 12,000원 뭐 갖고 있다 못 팔아주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코스닥은 뭐예요? 수익이 날 때에 챙기는 전략이 가장 맞는 거예요. 그냥 오래 두고 있을 필요 없어요. 코스닥은 코스닥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자체가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을 올라가면 팔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익 매매가 맞아요. 우리나라 시장 조정이 많다 보니까 단타보다는 있잖아요. 스윙이 맞아요, 스윙이. 좀 들고 있다가요. 급등이 나오면 그냥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현 시장에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되게 맞아요. 근데 대형주는 밑바닥에서 엉덩이 무겁게 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맞고, 코스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래 갖고 가지 마세요. 어느 수익, 내가 오늘 30% 수익이 났다. 엄청난 거예요, 그거. 그죠? 근데 안 파죠.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절대 안 갑니다. 왜?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짧게 기다렸다가 들어올리면 매도, 수익 챙기고, 기다렸다가 들어올리면 수익 챙기고, 오래 들고 있지 마세요. 그게 요즘 최근에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고기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고기를 잡지 않으려고 하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욕심은 화를 입어요. 내가 모르면 내 거 다 뺏어가요, 주식시장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투자금이 많다고 주식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이 없다고 주식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흔히들 사람들은 투자금을 크게 만들어서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빨리 한 종목만 걸려다 이런 거죠. 근데 주식은 대박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쌓아가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종목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적 분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이즈를 맞춰서 얼마의 수익을 나면 나는 매도로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이런 전략을 짜는 종목이지, 이거를 뭐가 좋아요 라고 이건 몰빵하세요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하면 살지도 못해요, 주식은. 왜? 표가 나거든, 표가. 매물대를 만들어요. 막 사기 시작해봐요. 매물대 만들지. 잠깐 올라가지고 나중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적당한 금액,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박은 없다. 이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은 너무 잘해. 여기는 대박이 날 거야. 대박 없어요. 절대 대박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쌓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선 내가 고기를 잡아야 돼요. 이거 빠지는데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거 모르고 재테크한다.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그냥 시장에 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불우한 이웃들 있잖아요. 도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 돈을 뺏길 바에는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 많이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차피 그 돈은 손해 볼 거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고기를 낳는 법 배워서 평생 할 수 있는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림보 거북이하고 토끼가 있어요. 토끼는 빨리 가서 거북이가 못 따라올 거야. 중간에 쉬고 있죠. 근데 엉금엉금 거북이가 결국은 이겼죠. 그죠?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어요. 달리기에서. 정말 재밌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이길 장사 없다. 어렵고 힘든 건 없어요. 계속 우리가 시장을 보고 판단하고 하면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하시고 시장을 계속 지켜보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를 낳는 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황소개구리의 주식사관학교 수익을 말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